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매 금액 관련된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 그 다음에 효과, 소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툼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환매 금액은요,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상금 상당 금액이라는 것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급한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합산액을 말하며 환매권 당시 행사 당시까지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토지상의 지장 정착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환매 금액에 대한 다툼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2006-49277 여기 이제 23회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요. 토지보상법 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 기간 내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1조 사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기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를 묻지 않고 환매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해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사업 시행자는 소로서 법원에 환매 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환매 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 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의행 또는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출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매권 행사 절차 관련된 것은요. 사업 시행자의 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 통지나 공고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지나 공고는 환매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나 손해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판례가 있죠.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통지나 공고 없이도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매권자는 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보상법 92조 2항에서 하고 있죠. 즉 통지나 공고는 환매권 행사 요건은 아니지만 환매권 행사의 제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환매권자의 환매 금액의 지급과 환매 의사 표시는요. 즉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환매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환매 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행 관계인지 선이행 관계인지에 대해서 환매 대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이라는 것이 우리 토지보상법의 태도입니다. 또한 환매가 성립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요하는가에 대해서는 환매권은 형성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환매권자가 환매 금액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74109 판결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토지보상법 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 따라서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자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 관련돼서는 환매권자는 환매금을 지급한 후 환매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환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8-46945 판결에서는요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환매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 자,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매권의 이제 소멸에 관련돼서는요, 사업시행자가 통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91조 1항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의 폐지 변경된 날 또는 24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 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서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91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1항하고 2항이 경합한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는요, 92조 1항에 따라서 통지 또는 공고한 경우 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의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시행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통지 없이 환매권 행사의 제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924-34667 판결이죠.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의 환매 가능성에 존속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채 환매 목적이 될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 자체는 유용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환매권 자체를 행사함이 불가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시킨 것으로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지 없이 환매에 제척권이 도가한 경우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해주고 법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 행사 기간이 도가되어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렇죠? 99-45864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책임 이것을 부담한다.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9-45684 2012-71305 판결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환매권의 다툼에 관련돼서는요, 행사 요건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 환매 통지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환매권 행사 요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공권설 입장에서는 공법상 당사소송에 의할 것이고 사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민사소송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확인의 소, 환매권자는 소유권 인정등기 이행의 소로 하게 되겠죠. 실무상 이제 민사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환매 금액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도 환매 금액은 보상금 상당 금액을 함이 원칙이나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해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91조 제4항이죠. 여기서 법원은 민사법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환매권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는 2010-3078이 판결이죠. 지금 91조 1항이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판결 요지 첫 번째 쟁점은 뭐 크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은 크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 세 번째 쟁점에서 91조 6항에 대한 공익사업 변화 인정되는지 즉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91조 6항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91조 6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사업 변환이 되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거나 사업인정 의제가 되어야 된다. 요 판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판결유지. 5번 판결유지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해 2010-3078이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섯 번째 판결 유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던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한다라는 이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뭐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한 논문들도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실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매권 관련된 기출 문제도 뒤에다가 쭉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출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환매권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안 된 것은 91조 제5항에서 환매권의 대항력 사법시험의 마지막 2번 문제로 출제됐던 대항력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를 통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내용이 지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판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에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까지 91조 제1항 행사 요건에 관련된 요것이 법령이 이제 개정이 됐고 뭐 이게 이제 10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요 부분이 지금 법령 개정으로 돼 있지만 이게 이제 판례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출제하기는 조금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1조 5항이나 91조 6항 환매권 행사 제한에 관련된 걸로 출제 가능성도 있고 환매권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상 책임을 부담한다. 뭐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합격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